안녕하십니까. 이제 2부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동화 속의 공주님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거의 모든 보철물을 행했을 때 임상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거는 이 환자가 아마 2018년에 저렇게 보철을 하고 자연치를 하나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좀 안 되게 팔로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2년이 안 됐을 때 저 보철물이 흔들린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면을 훑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제거를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왼쪽에 현미경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제거를 해보니까 약간의 크랙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보철물 임플란트와 함께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제 임플란트 파절이나 크랙에 대해서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고민은, 이제 제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처음에 붙일 때는 이렇게 리타이트닝을 하기 위해서 템본드로 붙였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일부러 떼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얘기해서 보통 이제 한번 자동으로 빠지면 그때 와서 나사를 한 번 더 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타이트닝 했을 때 보면 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게 이렇게 좀 더 돌아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다른 보철물에서 기성 어버트먼트를 썼던 보철물에 비해서 조금 더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 때 약간 좀 더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리타이트닝을 이렇게 해주면 사실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리타이트닝 그 양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임플란트 쪽 커넥션과 기성 어버트먼트의 임플란트 커넥션이 같은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기성 어버트먼트든 커스텀 어버트먼트든 가공을 하게 되면 선반에서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높은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칭이 되지 않으면 약간의 이제 떨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저 커넥션 부위를 가공을 할 때 이 윗부분, 이제 우리가 보철물이 끼워지는 부분을 붙잡고 회전을 하게 돼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컵 부위가 있어서 약간의 비대칭이 있지만 이제 커스텀에 비하면 거의 비대칭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제 저거에 대한 가공에 대한 정밀도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그리고 저게 한 개, 두 개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1000개,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품질 관리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 개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품질 관리가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보통 그 크라운 부분을 먼저 가공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그 커넥션 부위를 가공할 때 회전을 하는데, 저게 이제 중심이 완전히 대칭이 되지 않으면 약간의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게 커스텀이기 때문에 기성 어버트먼트처럼 그 교환면 쪽을 잡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 임플란트 커넥션 부위에 대한 가공이 이미 완료된 그 흔히 말하는 환봉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커넥션 부위에서 약간의 그 가공의 커넥션 부위는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약간 떨어진 0.3mm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 약간의 단차가 생기는 게 이제 치주적으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왼쪽의 사진처럼 보통 그 환봉을 가공할 때는 이게 이제 그 한쪽 면을 가공을 하고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서 반대쪽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 그 전체가 대칭이 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경계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좋은 밀링기와 아닌 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간혹 이렇게 그 환봉을 잡고 회전하면서 깎는 그런 제품도 있지만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한 제품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산성이 많이 안 좋고
그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의 판매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공하는 방식은 이제 저축이 틀어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회전하는 방식을 쓰자니 비용이나 시간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성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쓸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일부의 원장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너넥사로 만든 픽스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왼쪽에 있는 픽스처 두 개는 이제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헥사가 있는 그런 픽스처입니다. 거기에 기상 어버트먼트를 이용을 할 때 헥사가 있는 그런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넌헥사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죠. 근데 이제 이때도 헥사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넌헥사 어버트먼트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헥사 임플란트에 헥사 어버트먼트만을 사용을 했었는데 넌헥사 어버트먼트를 쓰시는 분들은 넌헥사만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넌헥사 어버트먼트에 이런 장점이 있다고 치면 그 픽스처 자체도 넌헥사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오스템에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템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보면 헥스 어버트먼트에 그 헥스 픽스처에 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면적을 100%로 봤을 때 헥스 픽스처에 넌헥사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접촉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픽스처도 넌헥사를 쓰고 기성 어버트먼트도 넌헥사를 쓰면 접촉 면적이 헥스에 헥스를 쓰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거의 2배가 조금 안 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헥사 부분의 그 모서리 부위가 이제 두께가 얇아지게 되는데, 그때 직경이 4.0이나 4.5에서 비교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4.5가 더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넌헥사 픽스처의 경우에 직경이 4.0이지만 같은 부위를 비교했을 때 같은 그 재질의 직경보다는 당연히 같은 크기의 픽스처보다는 당연히 두껍고요. 오히려 직경이 더 큰 4.5보다도 직경이 더 두께가 더 월의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저도 오스템의 넌헥사 픽스처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그때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커스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때는 이제 그 넌헥사용 스캔 바디가 있지 않던 시절이라 이렇게 약간의 라이브러리를 편집을 해서 기성 어버트먼트를 스캔 바디처럼 인식시키게 만들어서 이제 커스텀을 만들어서 보철물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왼쪽이 기성 어버트먼트를 스캔 바디로 인식시켜서 스캔을 한 거고요. 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리고 나서 위치를 헥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그가 필수가 되죠. 그 포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두려면.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프린팅한 지그를 사용하면 이게 약간의 이제 그 강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오른쪽처럼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르코니아 지그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뭐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좀 불리하긴 하지만 보다 정확한 위치에 넣을 수 있었고, 이렇게 케이스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보철물이 잘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개짜리가 아니라 지대치가 3개짜리 것도 전치부라서 커스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이 지르코니아 지그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보면 큰 문제 없이 적합이 괜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저렇게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어서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로 보철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성 어버트먼트를 가지고 보철을 해서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넌헥사 픽스처에 넌헥사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면 제 위치에 다시 위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성 어버트먼트를 한번 연결하면 다시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꽂은 그 기성 어버트먼트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스캔이 안 되는 부위가 좀 생깁니다. 위에서 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은 스캔이 안 되는 부위가 보이고, 이거는 여러 번 스캔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마진 부위가 언더컷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이제 보철을 제작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상어 버튼먼트와 같은 크기를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다듬어 놓은 다음에 CAD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CAD 프로그램, 모든 CAD가 다 이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부위를 이렇게 연결해서 찍어주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기성 어버트먼트 인상을 뜰 때 마진이 안 나온 경우에 이렇게 인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을 만들고 거기에 레바논 로고를 꽂아서 다시 보철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 차이만 있지 똑같은 방식으로 보철을 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부위까지 마진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어서 보철을 만들 수 있고요. 따로 가공을 해서 끼워보면 잘 보이지 않았던 부위까지 한 번에 다 마진이 잘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엑소캐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사용했던 것에 한 개 가지고 안 되면 여러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정렬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항상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렬만 따로 외부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곰 인스펙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되면 정렬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만큼 정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고, 이것을 또 다듬으려고 이제 맥시믹서에서 이렇게 다듬은 마진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엑소캐드에서 CAD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듬은 거를 엑소캐드로 부르면 저렇게 마진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넌엑사 임플란트의 넌엑사 픽처를 풀르지 않고 이제 한 번에 꽂아서 작업을 하는 게 가능을 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3쉐입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3쉐입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문서를 넣을 때 이제 구강 스캐너가 아니라 모델을 이용해서 주문서를 작성을 하시면 여기 왼쪽처럼 임포트 스캔이 아니라 스캔이라는 그런 메뉴가 따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모델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기성 어버트먼트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스캔한 것과 같이 이렇게 같은 포인트를 찍어주면 이렇게 머징이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해보면 머징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두 CAD 프로그램의 로직이 좀 달라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술 당일날 템포러리를 만들려고 찍었던 스캔 파일인데 실크가 아직 다 보여가지고 이제 스캔이 잘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렬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홀 부위를 메꿨던 부위도 이제 잘 피해서 스캔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렬도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성 어버트먼트를 만들 때 가능하면 이제 그 메쉬가 좀 더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사용했던 메쉬와 그리고 똑같은 것을 이제 모델 스캐너를 이용했던 메쉬가 조금 더 정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제조사에서 제작한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그거를 꺼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프랩을 해서 다듬은 경우에는 저렇게 정렬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다듬은 기성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듬지 않은 부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다시 이런 CAD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쉬믹서에서 그 기능을 이용, 어트랙트란 기능을 이용해서 다듬어주면 밑부분을 제외하고 윗부분만 이렇게 다듬은 양을 똑같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CAD 프로그램 불러서 보철을 만드시면 되고, CAD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불러서 다듬으면 기성 어버트먼트를 프랩한 형태로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를 심고 기성 어버트먼트를 꽂고 두께 때문에 패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당히 삭제를 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와서 이제 다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템포러리를 끼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
동명치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미러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CAD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나중에 한번 세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풀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류 홀도 뚫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스크류 홀을 뚫은 다음에 프린팅해서 붙이시면 이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그 템포러리를 삭제를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임상적 케이스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환자분이 이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전치부에 그 교합평면도 많이 틀어져 있고, 방사선 사진에서 보듯이 구치부나 전치부나 특별히 이렇게 살려서 쓸만한 치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악을 다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을 했고요. 템포러리를 당일날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기성 어버트먼트를 다 꽂고 이제 스캔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고정이 안 좋았던 곳 20번대 구치부는 이제 제외를 해서 힐링으로 그냥 꽂아놨고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기성 어버트먼트를 가지고 이렇게 CAD 프로그램 안에서 치환을 하고 모양을 다듬으면 마진 부위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이렇게 마진이 잘 나타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 어버트먼트를 치환한 이 CAD 파일을 가지고 이제 CAD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에서 봤듯이 이제 교합평면이 좀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왼쪽처럼 기성 어버트먼트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작업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페이스 스캐너를 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이제 버추얼 페이션트를 만드는 거죠. 페이스 스캐너를 사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CT를 사용한다면 CT의 스레솔드를 좀 조절을 하면 이렇게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가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티슈가 나오도록 해서 이제 기존 스캔 파일하고 정렬을 하고 소프트 티슈를 보이게 해서 이제 수평 수직을 맞춘 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 스캔을 한 것과 이렇게 CBCT를 사용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대략적인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페이스 스캔은 장비를 또 하나 새로 사야 된다는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나가는 이제 장비를 하나 새로 사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CBCT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이드 수술이나 진단을 위해서 이제 CT는 다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CBCT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FOV가 클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FOV가 너무 작아서 구강내만 너무 작게 보이면 이제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방식, 뭐 페이스 스캔을 이용하거나 CBCT를 이용하거나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 수직을 맞춰서 이제 보철물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팅을 하고 이제 이 보철물을 이제 당일날 끼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템포러리를 이제 프린팅으로 출력을 했죠. 이제 출력 시간 때문에 프린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교합면에 끼웠던 사진입니다. 보면은 초기 고정이 안 좋았던 부위는 제외를 하고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템포러리를 끼운 날 사진인데 이렇게 되면 처음과 다르게 이제 수평과 수직 위치가 잘 맞게 템포러리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템포러리를 한참 쓰시다가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적응을 하셔서 파이널도 이렇게 기성 어버트먼트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브릿지나 3세그멘트 여러 개, 하악은 3세그멘트로 나눴고요. 상악은 4개로 나눠서 보철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더라도 패스가 잘 맞아서 충분히 기성 어버트먼트만 이용을 하더라도 보철물이 잘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들과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가공 방식에 따라서 CNC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환봉을 가공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장단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들은 원장님의 이제 취사 선택에 달렸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될지, 아니면 자기가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